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존경의 한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오늘 오전에 귀국을 했습니다. 많은 외교적 업적을 이제 남기고 왔는데, 이제 관건은 이번 이제 정상회담의 이제 핵심은 이제 엑스포를 유치할 거냐 말 거냐, 이게 성공하느냐 마느냐, 요게 이제 제일 큰 변수인데요. 상당한 이 득표 전략에 이 유리한 국면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방금 전 요미우리 신문 보도에 의하면 일본이 전격적으로 지지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그래서 이 관련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 또 이 중요한 내용은 바로 뭐냐.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한중일 외교 장관 회의가 되겠죠. 오늘 열렸는데 부산에서 느닷없이 말이죠, 이 왕이 외교 장관이 중국으로 돌아가겠다. 그러니까 오늘 오찬까지만 하고요. 저녁 때 만찬하고 만찬 전에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거 싹 다 안 하고 중국으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일종의 중국의 우리 한국에 대한 외교적 이 보복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좀 듭니다. 그래서 왜 중국이 이렇게 이제 급히 급한 사정이 있어서 간다, 뭐 이렇게 알려지고 있지만, 아무리 급한다고 그래도 이건 뭐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어마어마한 외교적 결례다. 아주 건방지기가 짝이 없다. 여전히 말이죠. 그래서 그 원인 분석을 한번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지금 이제 여론조사 결과, 자, 일요일 날은 노컷 뉴스하고 알렌서치 조사 결과가 나오는데요.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자, 뭐 여러 가지 원인 설명 안 드려도 아시겠죠. 기본적으로 이재명의 방탄 리스크, 사법 리스크, 그 다음에 최강욱의 막말,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큰 영향을 주지 않았는가. 그리고 이제 북한에서 또 요즘 군사정찰 위성도 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정상회담 굉장히 성공적으로 끝났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지표를 가지고 여러분께 분석을 해드리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이재명이가 또 눈떠보니 후진국이다, 이 말이 또 많은 파장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 모두가 지금 분노하고 있어요. 그러지 않아도 문재인이가 말이죠, 김정은이 수석 대변인 역할만 하고 다녀갖고 저 국격이 떨어지고 우리 국민들이 정말 해외 다니기가 부끄러울 정도가 됐는데, 눈떠보니 후진국이에요? 아니, 지금 그러지 않아도 우리 대한민국은 G8 국가로 넣어야 되겠다. 이게 지금 미국의 유수 싱크탱크의 전문가들 하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장을 뛰는 외교관들도 이제 우리 한국이 G8 국가로 들어가야 된다, 이러한 국제적인 보이스가 커가고 있는 상황에서 딱 이재명이하고 그 개딸들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상황, 국민 여러분 심판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요, 이제 하나씩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요, 오늘 오전 7시경에 귀국을 했습니다. 자, 영국, 그 다음에 프랑스, 파리. 그래서 이번 이제 이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들어왔고, 그리고 파리에서는요, 윤석열 등을 대신해서 이제 한덕수 총리가 지금 열심히 뛰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요, 지금 장관 인사 검증도 계속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 인사 검증이요, 많게는 한 10여 개 부처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국내 현안 관련 사항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귀국을 좀 했다, 이런 지금 해석이 가능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개각 관련 보고, 그리고 본격적인 인선에 대통령이 이제 참여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정도로만 이거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번에는요, 지금 이제 이번 여론조사 내용을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여론조사 내용을 보면은요, 오래간만에 아주 시원한 좀 여론조사가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우선요,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요, 39.5%가 돼가지고 전주 대비 3.4%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이 부정평가율은요, 57.7로서 이 지난주 대비 57.7, 3.5가 빠졌어요. 자, 그리고 정당 지지율을 보면은요, 국민의힘 지지율은 4.3%가 올라서 40.5가 됐고, 특히 서울과 PK에서의 결집이 눈에 띄는 거고요. 그리고 민주당은 부정평가가 여전히 이 지지율이 40.0. 그래서 우리 국민님한테 역전을 당했어요. 5.9%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4.3 올라가고 민주당 5.9 떨어졌으니까 거의 뭐 10%, 10.2가 되겠죠. 10% 이상 이번 한 주 사이에 이렇게 변화가 있었다. 그리고요, 특히 민주당의 이 낙폭에는요, 여성 지지율이 빠진 것이 큰 영향을 줬는데, 이게 다 최강욱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여성표가 말이죠, 무려
무려 지금 3.8%나 빠졌어요. 이 7.8%나 빠진 거, 이거 이제 굉장히 주목할 만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연령별로 보면은요, 20대에서 윤 대통령 이 긍정평가가 빠졌어요. 4.8%. 이거를 빼놓고는 전 연령대에서 긍정평가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30대 상승폭이 굉장히 커요. 9.3. 그리고 부정평가는요, 2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또 이 부정평가는 떨어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긍정평가도 떨어지고 부정평가는 또 올라가고, 그러니까 20대 평가가 굉장히 나빠졌는데, 이 20대 평가 이렇게 나빠진 것은요, 자, 9.19 남북 합의의 효력을 갖다가 일부 정지시켰다. 예, 왜냐하면 북한이 군사정책 위성을 발표했으니까. 자, 그래서 이러한 남북 간의 이제 책임 공방과 이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번 여론조사를 보면은 굉장히 지금 이 여론조사의 내용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또 이제 중요 현안과 관련해서도 또 물어봤어요. 그 의대 정원조사 한 거. 그랬더니 2030년도까지 3,058명보다도 현재 2배 가까이 증원을 갖다 희망했다, 이런 내용이 나왔잖아요. 이것도 60.9%가 이 요구는 타당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타당하지 않다는 23.0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이번 여론조사 내용을 보면은 우리 국민,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굉장히 좋은 뉴스가 아니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이제 올라간 것은 외교적인 윤 대통령의 이 활동, 그리고 북한의 도발, 그리고 엑스포 유치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상당히 긍정적 영향을 준 것이 아닌가. 그래서 보수층이 이제는 똘똘똘똘 뭉치는 국면으로 지금 진입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이러한 가운데 말이죠. 이러한 가운데 지금 이제 엑스포와 관련해서 뭐 우리 이제 윤 대통령이 한일 관계를 정상화하는데 어마어마한 기여를 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윤 대통령의 이니셔티브로다가 한일 관계가 뚫리고, 그러면서 한일 관계는 물론이거니와 한미 삼각 외교안보 협력 체제의 내실화, 이 복원, 이게 이제 완전히 이루어졌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캠프 데이비드 3개국 정상회담으로까지 열려졌지 않습니까? 한미일 3개국 정상이 말이죠. 캠프 데이비드에서 협상을 개최한 것은 사상 초유이래요. 이게 바로 뭐냐?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관계 꽉 막혔잖아요. 누구 때문에? 문재인 때문에. 요거를 갖다가 이 브레이크스루를 만드는 사람이 바로 윤 대통령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어마어마한 외교 지평이 넓어지고 정상화되는 국면에 지금 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줘가지고 일본 기시다 수상이 말이죠. 기시다 총리가 우리 한국의 엑스포 개최를 지지하고 나왔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 내용은요, 요미우리 신문에서 지금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일본의 이러한 결정이 이번 이제 사우디하고 아주 굉장한 지금 경쟁 국면에 들어가 있는데, 이 경쟁 국면에서 마지막 유동표를 잡는데도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것이다. 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이 요미우리 신문에까지 거의 요미우리 신문 보도에 의하면은 이 윤 대통령이 굉장히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다는 점을 인정하고, 그래서 윤 대통령을 밀어야만이 한일 관계가 더 발전시킬 수 있다. 이런 생각 때문에 이 원유 수입에 전적으로 원유 수입 의존도가 높은 사우디 지지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하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요것이 이제 물론 기본적으로 굉장히 큰 요인이 되겠지만은, 지난번에 이 사우디 왕세자가 한국을 왔고요. 그리고 이어서 일본을 가려다가 전격적으로 일본을 방문을 취소했어요. 이런 것도 영향을 주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그 작년 가을서부터 이 일본과 사우디 관계에 이 빨간 신호가 들어왔고, 그것이 이번에 지금 우리 한국을 지지하는 쪽으로 이 방향을 선회하는 데 큰 영향을 주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일본의 이런 엑스포 유치 지지 이 결정은 지난 9월달 인도 G7 정상회담에서 G7 정상회담이 열렸을 때 한일 정상회담도 열렸는데 거기서 비공식적으로 우리한테 전달했다. 이렇게 지금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부산에서 열린 한일 외무장관회담에서 이 엑스포 유치를 갖다가 지지하는 의사를 전해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까지 이제 판단이 되는 대목입니다. 자, 그래서 일본 정부가 25년도에
오사카 간사이 엑스포를 개최하게 되는데 그때 이 경험, 2025년도의 경험을 우리 한국과도 공유하겠다는 생각을 일본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어마어마한 이 선물을 윤 대통령이 아주 중요한 이니셔티브를 통해서 확보했고, 모두의 말씀을 드린 대로 이러한 일본의 지지는 말이죠, 이번 즈음의 마지막까지 유동적인 상황에 있는 이 수십여 국가의 최종적인 투표 행태에도 굉장히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요, 이 회사에서는 회장이, 나라에서는 대통령이, 그렇죠? 이 가정에서 이제 가장이 잘해야만이 뭐든지 잘 풀린다 하는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적인 성과가 이번에 일본 정부의 전격적인 엑스포 유지 결정으로 나오는 것이 아닌가. 자, 그런 점에서 이번 엑스포 이 최종적인 이 투표 결과를 좀 더 이 긍정적 생각으로 기대해 봄직하지 않나. 그래서 지금 우리 정부, 그 다음에 이 기업들, 대기업들이 모두 지금 민관 합동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공개가 안 돼서 그렇지, 지금 내막적으로는요, 내부적으로는 비밀리에 지금 많은 지지 교섭의 효과를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자, 그래서 마지막 지금 명운을 건 경쟁이 지금 파리에서 벌어지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도 말씀드렸지만 1차 투표에서는 122개 국가의 지지를 얻는 나라가 하는데, 사우디가 1차 투표에서 3분의 2 지지받기 어려울 것이다. 2차 투표로 가면 이태리를 지지하는 유로표가 사우디보다는 우리 쪽으로 올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아주 그냥 이 명운을 걸고 열심히 뛰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부디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안 좋은 뉴스 중에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 이제 한중일 외상회담이 부산에서 열렸는데, 이 한중일 외상회담이 열린 것은요, 2019년도 8월 이후에 4년 3개월 만에 열렸어요. 이거는 지금 이거 이제 한중일 정상회의가 지금 2020년도 개최된 이후로 한 번도 못 열렸습니다. 물론 이제 표면적으로는 이제 코로나 이런 상황도 있었지만 어쨌든 화상회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지만 있으면. 근데 이게 왜 안 됐느냐? 바로 문재인 때문에 안 열린 거예요. 문재인이가 한일 관계 문을 닫아버렸고, 그렇잖아요. 그리고서 또 중국하고는 아주 짝짝꿍. 그렇죠. 혼밥 외교도 불구하고 망신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중국하고는 아주 각별히 중국을 챙겼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한중일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는데, 오늘 이제 한중일 외교장관의 최고의 어젠다는 뭐냐? 이 정상회담을 좀 성공적으로 열어야 될 것 아니냐? 여기에 방점이 찍혔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요, 어제 저녁 때 이제 이 일본과 그 다음에 중국 외상이 전부 부산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오찬 회담을 갖고 별도로 오후에 한중일 외상회담을 갖고 그 사이사이에 한일 한중 외상회담 그리고 일중 외상회담이 예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말이죠. 느닷없이 이제 중국 측에서 통보를 해왔어요. 오늘 만찬하고 오늘 공동 기자회견은 참여하지 않는다. 그럼 뭔가 지금 속된 말로 해서 좀 불편한 거, 기분 나쁜 게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흔히 얘기해서 좀 삐진 거죠. 그러면 왜 부산까지는 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불만과 반발과 뭔가 비토, 이 분위기가 있긴 있는데, 부산까지 오기까지는 했어요. 와서 또 회담을 해. 그러니까 반은 하고 반은 안 하는 거예요. 회담은 하는데 밥도 안 먹고 공동 기자회견도 안 하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러냐? 이게 밥 먹고 하는 거야. 문 닫고 자기네들끼리 비공개로 만찬하는데 이거 관계없잖아요. 언론에. 그리고 이제 오늘 오찬 회담도 모두 정도나 이제 보여주고 또 밥 먹고 문 닫아놓고 회의하니까 이것도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한일, 한중 또 일중 회담도 마찬가지. 비공개 세션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공동 기자회견이 문제다. 이게 공동 기자회견은 다 공개됐잖아요. 오픈되는 거잖아요. 오픈되면 뭐가 문제가 되느냐? 민감한 문제가 제기될 수가 있다. 그럼 지금 제일 큰 민감한 중국 입장에서 이 문제, 요거를 다루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동 기자회견하고 공동 기자회견도 안 하는데 밥 먹겠다고 앉아있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동 기자회견하고 밥 먹는 거, 만찬하는 것이 다 묶여서 한 패키지로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뭐가 그렇게 중국을 자극적이고 중국 외상이 답변하기가 곤란하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 언론 입장에서는 지금 탈북자들 집단으로다가 중국이 몇 차례에 걸쳐서 전부 강제 북송을 시켜버렸잖아요. 이게 어마어마한 사실상의 인권 문제입니다. 지금 국제적으로 말이죠. 제일 비판받는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 이거 중국하고 그 다음에 북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탈북자들 아주 강제 북송한 거 이거는 오래됐습니다만은
굉장히 지금 민감한 이슈다. 그래서 이게 자칫하면 중국 전반에 뭐 예를 들어서 티베트에서의 인권 문제도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중국의 인권 문제까지도 통째로 다 건드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거죠. 바로 그래서 말이죠. 오늘 이제 한중일 외상회담까지는 참석을 했지만은 저녁 먹는 거하고 기자회견은 이것은 안 하겠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요. 제일 큰 이슈가 바로 인권 문제가 아니겠나. 이게 제일 큰 이유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번에 지금 남북 관계가 굉장히 지금 경화되는 국면, 지금 강대강으로 지금 충돌하는 이런 국면이지 않습니까? 바로 북한의 이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 강화, 이게 이제 기본적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찰 위성 발사,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9.19 군사협의회 이 효력 정지, 일부 조항에 대한 효력 정지, 이렇게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도 보면 9.19 군사 합의를 좋아하죠, 당연히. 예. 그런데 왜냐하면 미군 발 묶어놓은 거고 한국 발 못 꺼놨잖아요. 특히 정찰 문제. 예. 그러니까 중국이 싫어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건데 이 효력 정지가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한반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안보 환경의 급격한 긴장 국면으로의 진입. 요거가 중국 입장에서는 맞지 않다. 더군다나 말이죠. 지금 안보리에서 북한이 이제 핵미사일 고도화하고 그 다음에 미사일 발사를 계속하고 이런 것들이 이번 정찰위성 발사도 전부 안보리 결의 위반이잖아요. 요거를 해야 되는데 다뤄야 되는데 지금 중국이 최근 들어서요. 전부 다 러시아와 함께 웬만한 거는 전부 비토권을 행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비토권을 행사하니까 국제적인 비난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이런 것을 의식을 해서 전격적으로 참석까지는 했는데 이 공동으로다가 입장을 내놔가지고 자기네가 불리한 국제적인 여론조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거 이런 건 안 하겠다. 이렇게 저는 판단해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요 이번에 지금 이 미국과 중국, 지금 바이든과 시진핑과의 정상회담도 사실상 실패로 끝났지 않습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이 한중일 왜 그러냐면 중국의 지금 기본이 뭐냐? 한일 관계가 가까워지고 그럼 뭐 한일 관계가 가까워지는 것까지는 또 그렇다고 쳐요. 근데 한일 관계가 가까워지다 보니까 거기에 미국까지 이제 들어와가지고 미국 중심의 한미일 삼각 안보 체제가 굉장히 강화되고 있어요. 역대 최고 수준으로 강화되고 있는데 이 한미일 안보 협력 체제의 최종적인 타겟은 어디냐? 당연히 북한이지만 중국도 들어가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불만적 측면도 상당하다. 큰 틀에서 이게 이제 기본이고요. 자, 이게 이 마크로적인 측면이고 마이크로적인 측면에서는 인권 문제라든가 탈북자 문제 이런 거. 예,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남북한 관계 여기에서 이제 이 충돌 국면에 장기화되는 추세 이런 것도 좀 마이너스적인 뭐라고 그럴까요? 좀 민감하게 중국이 지금 반응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이 정도로 이제 요거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삼국 간의 이 회담 요것이 사실은 반의 성공밖에는 못한 것 아니냐. 예, 이렇게 지금 오늘 박진하고, 이거 이제 사진 찍은 거 보십시오. 이 사진 찍은 것만 보더라도 손을 이렇게 지금 뭔가 거부하는 이런 지금의 반응을 보이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이제 중국의, 뭐라고 그럴까요. 중국의 조금, 안 좋은, 이 감정, 이런 것들이 지금 여전히 지금 남아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재명이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눈 떠보니 후진국이더라. 요 얘기를 한 거. 요게 어마어마한 지금 파장을 야기하고 있고요. 우리 국민들에게도요, 어마어마하게 불쾌한 요인으로 지금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께, 이미 이제 앞에 한번 방송을 했는데요. 그게 제 목소리가 하나도 안 나가가지고 지금 다시 방송을 하고 있는 건데, 전문가를 통해서 제가 어제도 전문가 두 분을 통해서 체크를 했는데도 이게 뭔가 참 잘 안 돼가지고 지금 다시 다 이제 또 고쳤습니다. 자, 그래서 제목이 말이죠. 이 민생 회복과 정치 복원으로 국민의 자부심을 지키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지금 이제 GDP, 아무리 GDP가 높고 군사력이 강해도 그러나 국민이 자랑스럽지 않은데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어? 이건 말하지 못한다. 그래서 자부심이 빠르게 무너지고 있다. 그래서 자부심이 빠르게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건 뭐냐? 바로 정치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국민 삶을 챙기지 않은 정치의 책임이다. 이거를 갖다가 그러니까 이제 현 윤석열 정부의 이 무능함을 지금 이제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이 더 유능했다면 또 신뢰를 받았다면은 이 국민의 자부심마저 포기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권의 책무는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할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것이다. 예,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자고 나니 눈 떠보니 후진국이라는 일각의 유행어가 현실로 입증되고 있다. 이러한 이재명의 인식, 이것이 이제 지금 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논란을 야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로 이 SNS에 뭘 올렸냐? 이 한길 리서치의 여론조사 내용을 올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많은 파장을 내놓고 있어요. 이 여론조사 내용을 보면은요. 자, 이게 지금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제가 한번 설명을 자세히 해드리겠는데요. 2019년도 8월, 2020년도 4월, 21년도 9월, 22년도 2월, 23년도 9월, 요 세 번에 걸쳐서 국민인 것이 자랑스럽냐? 예. 요 대목,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우선,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 자랑스럽다. 이렇게, 지금 묻는 질문에 대해서요. 자, 2019년도에 68했는데, 금년 9월 달에는 58로 떨어졌어요. 요게 2020년 4월 달에는 80으로 정점을 찍고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태어나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고 싶으냐? 요게 2019년도 8월 달에는 58했는데, 지금은 이게 57이 됐어요. 이게 뭡니까? 2019년도 8월이면요. 2017년도 5월에 출범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때하고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한민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냐? 이게 또 이 문재인 정권 출범 2년 후에는 58 했는데 이것도 57. 이게 두 가지가 58, 57, 58, 57. 하나만 68에서 58로 떨어졌어요. 대한민국 국민이 자랑스럽다. 그리고 중간에는 80대로 쭉 올라갔어요. 자, 그래서 이 중간에 올라간 것은 제가 보기에 이거는 문재인 정권이 잘해서 올라간 것이 절대 아니다. 얼마나 가짜 뉴스를 가지고서 우리 국민들을 갖다가 속여왔습니까? 자, 통계 조작 가지고 여러분들 잘 삽니다. 우리는 부자입니다. 우리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계속 가짜 뉴스 국민을 사기쳐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기친 것 때문에 중간에 이렇게 높게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 4월서부터 2022년도 2월까지 문재인 정권 후반에는 이게 좋아진 거예요. 바로 사기 뉴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요인은 포퓰리즘. 그래서 계속 돈을 풀었잖아요. 근데 이게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세 번째 원인을 굳이 찾는다고 한다면 한길 리서치도 진보적 성격이 강한 여론조사 기관이다. 한길 리서치도 말이죠. 굉장히 큰 여론조사 기관임에 분명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됐다. 그래서 이거는 객관성을 결여하고 있고 과학성도 결여된 여론조사다.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자, 그래서요. 눈떠보니 후진국이다. 이런 이 데이터, 인용한 데이터가 잘못됐다기보다도 잘못된 여론의 반영이다 이거죠. 왜? 가짜뉴스 통계 조작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망한 것이죠. 예. 그리고 지금 이제 그러면 윤석열 정부 출범, 왜냐하면 2023년도 9월이니까요. 2022년도 기준으로 하면 빠진 건 사실이에요. 왜 빠졌느냐? 이 한길리스 자체가 진보적 성격인데다가 나라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문재인 정권, 이 실정을 갖다가 지금 바로 잡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 바로 잡는 과정에 있는데 이 바로 잡혀집니까? 안 잡혀지는 거예요. 왜? 여의도 정치를 누가 하느냐? 협치합니까? 민주당 독재를 하고 있다요. 다수당 독재. 그러니까 여의도에서 입법적인 지원을 안 해줘요. 하나도. 국정을 계속 발목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고 이러한 분노의 현실은 지금 우리 국민들이 다시 태어나고 싶지 않다. 자랑스럽지 않다. 이런 지표가 저렇게 떨어진 것은 이러한 분위기를 우리 국민이 혼자, 윤석열 대통령 혼자 원인 제공자냐? 아니오시다니까요. 여의도 발목을 잡고 있는 다수당의 횡포가 훨씬 더 책임이 크다. 그리고 5년 내내 가짜뉴스 갖고 사기치다 보니까 그게 그 잔병이 쌓여서 암적 존재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암적 존재를 갖다가 금방 내 딱 때려 고쳐 잡을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여론조사, 마치 이렇게 나빠진 원인이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 국민의힘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90%는요, 전부 민주당과 이재명과 그리고 이 문재인의 책임이다. 저는 그런 판단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지금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지금 여론, 일종의 이제 이런 여론 어디서부터 제일 우리가 잘 느낄 수 있어요? 요거요, 지금 댓글을 보면 알잖아요. 댓글 바로 보면 국민들 분노가 아주 폭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조선일보 댓글을 보면요. 눈뜨니 후진국이라고 공금으로 일제 샴푸 사고 회 먹고 밥 먹는 전과 사범이
할 소리는 아니지. 그렇게 만든 것이 민주당이야, 멍충아. 그리고 말이죠. 형보수지와 개벌인이 망친 조국, 윤 대통령이 지금 살리고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반대로 들으면 된다. 너네들만 없었으면 대한민국은 더 복지국가가 됐고 더 선진국이 됐다. 현실 호지하지 말고 그냥 찌그러져 조용히 있다 사라지는 게 국가와 국민을 도와준 것이다. 눈떠보니 여자에서 암컷이 되어 있었다. 눈떠보니 전과자 사기꾼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재판에서 부하에게 책임 다 떠넘기려고 하고 있는데 이를 어찌하오리까. 예. 그리고요. 예. 그리고 나는 대한민국에 사는 게 가장 수치스러운 게 민주당이 국회 일당이라는 사실이다. 그리고 민주당 당대표는 형수에게 쌍욕을 해댄 패륜자로서 전과 사범으로 앞으로도 10범도 넘길 자인데 국민이 부끄럽지 않을 수 있겠나. 그 당의 86 정치인들은 막말을 해대고 성폭력을 저지르고 부패를 저지르고 그리고 온갖 악법을 만들어낸다. 그러니 국민이 긍지를 갖고 살 수 있느냐? 예, 뭐가 후진국인가요? 퍼주기 돈을 못 받는 좌파 쓰레기들이 한숨 소리겠지. 예, 그리고 문재인 정권에서 윤석열 정권으로 바뀌니까 국방력은 강해지고 외교는 더 출중해지고 뭐가 문제냐? 이 멍충아. 너는 내가 깜빵에 들어갈 수 있을 생각하니 후진국 같은 거겠지. 너의 민주당 정권이 시원하게 말아드시고 비천 조국 만든 것을 희생시키려 밤낮 외국으로 날아다니며 외교정치하는 대통령이 불쌍하다. 예, 이놈 낯짝 그만 올렸으면 지긋지긋해. 이자는 인간이 아니네. 눈떠보니 후진국 된 것은 천하의 몹쓸 민주당과 중범죄인 미재명을 아직도 구속 않는 김명수 판사들 때문이다. 천하의 사기꾼 몹쓸 놈을 이자를 빨리 구속하면 세상이 조용하다. 이게 이제 지금 반응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정도가 되면은요, 얼마나 지금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지 여러분들께서 그냥, 그리고 중앙일보 댓글을 보면요, 너 때문이잖아. 이재명 보육은 후진국이다. 후진국일수록 범죄자가 야당 대표를 할 수 있지. 찌죄명, 깜빵에 가는 날이 다가온다. 예, 뚫린님이라고 뭐 후진국? 하기야 뚫린님이라고 암컷 형수 쌍욕하는 놈도 있으니 국민들이 고생이 많다. 예, 후진국인지 알기는 아는 모양이구나. 미개한 진리도 전라도 그만 이용해 먹어라. 예, 이런 얘기가 지금 뭐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도 어마어마하게 지금 많아요. 예, 그리고 너희 문제명 때문에 나라가 이 꼴이 난다. 그건 전적으로 니들 민주괴뢰 공산당 때문이야. 임마, 너 때문에 대한민국이 후지는 거야. 야, 또 있네. 정청래, 안민석, 홍익표, 요번엔 그냥 이놈들이네. 야, 이렇게 해서 지금 말이죠. 온갖 지금 언론이 열불이 어마어마하게 나 있는 상황이다. 예. 자, 그래서요. 또 이 댓글을 보면요. 일부 댓글에서는요.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죄명아, 당대표가 법가루 처먹고, 이 법가루 머리 감고 후진국도 안 그런다. 요런 얘기도 지금 들어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정훈 의원 같은 경우는 자기 자신의 책임을 쏙 뺀 유체 이탈 글이다. 요렇게 비판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말이죠. 대한민국 민주당의 행태야말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이 떨어지는 이유다. 예, 자긍심이 떨어지는 이유다. 요렇게 지금 직격을 가고 있고, 정쟁으로 정치를 실증시켰다는 대목은 예, 이재명 대표의 자기소개냐 이렇게 꼬지고 있고요. 이재명 대표 문제는 민주당이야 이렇게 지금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자, 이거 민주당, 이거 이재명 내년에 반드시 심판해야 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